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 낮에 문만 열어도 훅훅 올라오죠. 어릴 적 여름방학엔 부채질하면서 수박 먹던 기억 나는데 요즘은 그 시절보다 더 덥대요. 할머니 요즘 낮에 얼마나 더워요. 그쵸? 근데 또 에어컨은 마음대로 못 트시잖아요. 전기세 걱정돼서 틀다가도 금방 끄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손주가 전기세 걱정 안 하면서도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에어컨도 요령 있게만 쓰면 전기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 있대요.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들이 실제로 써먹는 방법이래요. 에어컨요, 많이 틀면 틀수록 무조건 손해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실제로 한 기사님이 30년 넘게 수많은 집에 에어컨 설치하면서 봤대요.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인데도 한 집은 한 달 전기세가 2만 원대, 다른 집은 12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버튼 하나, 습관 하나 때문이래요. 어떤 분은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셨고 어떤 분은 아끼려다 더 나가게 쓴 거죠. 할머니, 마트 갔다 오거나 병원 다녀올 때 에어컨 꼭 끄고 나가시죠? 집에 없는데 켜두는 건 낭비지 당연한 생각 같지만 요즘 에어컨은 그게 손해랍니다. 잠깐 외출할 땐 그냥 켜두세요. 에어컨은요? 켤 때 기운을 팍 써요. 불판 생각해보세요. 고깃집에서 불판 식으면 다시 달구는 대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도 세게 틀어야 하잖아요. 에어컨도 똑같아요. 꺼졌다가 다시 켜면 처음 몇 분 동안은 냉기를 뿜어내려고 온 힘을 다 써요. 그게 제일 전기 많이 먹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잠깐 마트만 갔다 오는 건데 그 짧은 사이에 껐다 켜면 에어컨이 아예 새로 시작하느라 더 힘들어지고 전기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다 싶으면 그냥 에어컨을 켜두고 나가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건 진짜 손주가 전기기사님들 말도 듣고 기사까지 찾아보고 실험도 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싹 다 보고 온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100으로 쭉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100으로 달리면 기름 엄청 먹는 거 아시죠? 에어컨도 그래요. 끄는 순간 전기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물론 반나절 외출하시거나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날이라면 그땐 꺼도 돼요. 근데 마트, 병원, 미용실처럼 1시간 내외로 잠깐 다녀오는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세요. 이게 진짜 덥지 않고 전기도 아끼는 길이에요. 할머니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30분 나갔다 오는데 에어컨 끄면 전기세만 더 내고 덥게 산다. 손주가 알려드린 진짜 꿀팁이에요. 그리고 집중해 주세요. 제습이냐 냉방이냐 요령껏 섞어야 돼요.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습은 조용하니까 전기 덜 먹겠지 하시는데 이게 또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바람이 덜 나오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속은 똑같이 전기를 먹고 있어요. 밥을 조용히 먹든 크게 먹든 열량은 똑같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꿀팁은요. 처음엔 시원하게 냉방을 틀어두시고 한 2시간 뒤엔 제습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시원함도 유지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오래가요. 특히 장마철 같은 날엔 이 조합이 진짜 최고래요. 바람 방향이 반값 전기세를 만든대요. 할머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에어컨 바람 어디로 틀어두셨어요? 대부분 발 쪽으로 내리시더라고요. 발이 시원하면 다 시원하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게 또 전기세를 쭉쭉 올리는 습관이래요. 왜냐면 찬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올라가요. 뜨거운 국물 위에 뜨는 기름 보셨죠? 기름이 위로 뜨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틀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가 바닥에만 쌓이고 천장 쪽은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도 덥네 하면서 계속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꼭 위로, 천장 쪽으로. 그럼 천장에서 냉기가 부드럽게 방 전체로 퍼져요. 마치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이 방이 시원해졌네 하면서 힘을 빼고 쉬게 돼요. 그래서 바람은 꼭 위로, 천장 쪽으로. 그럼 천장에서 냉기가 부드럽게 방 전체로 퍼져요.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에어컨 앞에 가구 두지 마세요. 큰 장롱, 냉장고 같은 거요. 그거 있으면 바람이 벽에 막혀서 순환이 안 돼요. 가구 살짝만 옮겨도 바람이 싹 퍼져서 전기세 절반으로 줄 수 있대요. 할머니, 그 다음 리모컨 한번 봐주세요. 거기 AUTO, AI, 스마트, 절전 이런 버튼. 보이세요? 이게 진짜 마법의 버튼이에요. 이 버튼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사람 대신 에어컨이 똑똑하게 생각해주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 돌볼 때 지금 덥나? 추운가? 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벗겨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에어컨이 해주는 거예요. 일반 모드로 돌리면 에어컨이 나는 28도로 맞춰졌으니까 무조건 28도 만들어야 해. 하면서 바보같이 계속 세게 돌아가요. 밤에 기온이 떨어져도 구름이 껴서 시원해져도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AUTO 모드나 AI 모드를 누르면 에어컨이요? 지금 구름 꼈네. 그럼 좀 쉬어도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조절해요. 마치 똑똑한 손주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지금 시원하세요? 덥나요? 하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요즘 에어컨들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도 알아채요. 아, 할머니 혼자 계시네. 그럼 살살 돌려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많으면 더 시원하게, 적으면 덜 시원하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거예요. 마법의 버튼 사용법. 하지만 이 똑똑한 버튼도 제대로 써야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에어컨이 할머니네 생활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이 집 할머니는 더위를 잘 타시는구나 또는 추위를 잘 타시는구나 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꾸 온도 바꾸고 끄고 켜고 하면 에어컨이 이 집은 뭘 원하는 거야? 하면서 헷갈려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학습해서 괜히 전기를 더 쓸 수도 있대요. 두 번째, 너무 오래된 에어컨은 AI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2015년 이전에 나온 에어컨은 AI라고 해도 그냥 이름만 AI인 경우가 많대요. 그럴 땐 자동 오토 모드만 써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일반 모드보다는 훨씬 전기를 아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할머니가 더 정확해요.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도 할머니 몸은 할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어이구 좀 추운데? 하면 그냥 온도 1도만 살짝 올리면 되고 덥다 싶으면 1도만 내리면 돼요. AI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할머니가 느끼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세요. 기계는 도우미일 뿐이니까요.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할머니 그리고 햇빛만 잘 막아도 실내 온도가 뚝 떨어져요. 할머니 에어컨이 잘 안 시원할 때 바람이 약하네 하시는데요. 그 전에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햇빛이에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 쫙쫙 들어오면요. 그게 방 온도를 슬쩍슬쩍 끌어올리는 범인이래요. 햇빛이 열도 같이 데려오거든요. 커튼도 안 치고 에어컨 켜면 그건 진짜 난로 켜두고 냉장고 문 활짝 열어놓은 거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온 열기는 잘 안 나가고 방 안에 그냥 쩍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혼자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시원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땐요. 암막 커튼, 열차단 블라인드, 창문에 썬팅 필름 이런 거 하나 해두면 실내 온도가 진짜 2도 3도는 금방 내려간대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이때는 햇빛이 제일 세니까 그때만이라도 꼭 커튼을 쳐주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에어컨이 훨씬 덜 돌아가고 전기세도 착해진대요. 참, 커튼도 너무 진한 색 말고요. 하얀색이나 은색같이 밝은 색이 열을 덜 먹는데요. 검정 커튼은 오히려 더 방 안을 덥게 만든다네요. 할머니, 이건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부에서 전기세 7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요. 정부에서 전기세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대요.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면 최대 70만 원까지 여름 냉방비를 지원해 준대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몰라서 그냥 지나갔대요. 안타깝죠.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신청서만 딱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바우처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도 함께 지원이 되니까 1년 내내 도움이 된대요.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니고요. 할머니가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예요. 꼭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막으면 안 돼요. 할머니, 혹시 에어컨 실외기 어디 있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밖에 베란다나 작은 창문 열면 에어컨 바깥쪽에 뭔가 박스처럼 생긴 기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외기예요. 에어컨의 숨구멍 같은 존재거든요. 에어컨이 방 안에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면요. 그 과정에서 생긴 더운 공기랑 열기를 밖으로 후다닥 내보내야 해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실외기예요. 할머니, 된장찌개 끓일 때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 냄비 뚜껑 덮어놓으면 어때요? 김이 안 빠져서 뚜껑 덜덜거리고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실외기도 똑같아요. 열이 나가야 되는데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박스, 빨래 건조대, 장독 같은 걸 딱 갖다 놓으면 에어컨이 아이고 숨막혀 하고 열을 제대로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에어컨이 방이 아직도 안 시원하네 하면서 계속 더 세게, 더 열심히 돌아가요. 결국 전기세는 더 나오고 기계는 지쳐서 고장도 더 빨리 나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은 최소 30cm 이상 숨 쉴 수 있게 공간을 퐁하고 비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실외기에 먼지 쌓일까봐, 비 맞을까봐 덥게 씌워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통풍 안 되는 덥게 덮으면 실외기 안에서 열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럼 진짜 냄비 뚜껑 덮고 끓이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만약 커버를 씌우시려면요. 구멍 송송 뚫린 통풍 커버로 햇빛 가릴 정도만 가볍게 해두는 게 좋아요. 그것도 여름엔 안 하는 게 제일 낫고요. 겨울에 실외기 안 쓸 때만 덮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 또 하나 있어요. 실외기 청소도 아주 가끔은 해주시면 좋아요. 먼지나 낙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열을 더 못 내보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먼지만 털어주셔도 훨씬 시원하게 돌아가요. 할머니네 실외기 혹시 베란다 구석에 꽁꽁 막혀 있진 않으세요? 한번 슬쩍 나가서 봐보시고요. 화분이나 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살짝만 옮겨주셔도 에어컨이 아이고 숨 좀 쉬자 하고 훨씬 가볍게 시원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실천 하나로도 전기세 아끼고 기계 수명도 오래가고 무더운 여름이 훨씬 쾌적해질 수 있어요. 할머니, 손주 말 듣고 오늘 배운 것들 하나라도 해보시면 올여름엔 정말 전기세 덜 걱정하고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외출 짧을 땐 에어컨 그냥 두기. 냉방으로 시작해서 제습으로 마무리. 바람은 무조건 위로 쏘기. 리모컨에 있는 오토 버튼 꼭 누르기. 햇빛은 커튼으로 잘 막기. 필터는 2주에 한 번 닦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꼭 하기. 이것만 해도 이 에어컨은 켜면 무조건 손해 라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들 중에 모르는 분 계시면 꼭 같이 알려주세요. 서로 나눠 쓰면 더 좋잖아요. 올여름은 참으면서 보내지 말고 시원하게 웃으면서 보내보자고요. 할머니, 오늘 이야기 길었죠? 근데 이 손주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겠어요. 그냥 전기 아끼자 돈 절약하자 그런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올여름엔요. 할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작은 선풍기 하나 틀고 부채질만 하면서 참아야지 하시는 그 모습.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젠 그런 여름 그만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몰라서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방법이 생기고 정보만 알면 조금 더 편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할머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시원할 때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덥고 짜증나면 괜히 말투도 날카로워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설쳐요. 근데 방 안이 서늘하면 그냥 마음부터 누그러지거든요. 말 한마디도 더 다정해지고요.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 부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여름 도움이라는 생각. 이제는 해보셔도 돼요. 괜히 절약한다고, 에어컨 고장날까 걱정된다고, 시원한 바람 하나 못 누리면서 이 좋은 여름을 참는 계절로 만들지 마세요. 여름도 결국 우리 삶의 한 페이지잖아요. 웃음도 있고 여유도 있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순간들. 이제는 할머니도 누리셔야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 한두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전기세 정말 확 줄어들고 에어컨도 훨씬 덜 힘들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옆집 할머니나 교회 친구분 병원에서 만나는 언니한테 야, 너 에어컨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오늘 손주가 알려준 꿀팁들 하나씩 툭툭 꺼내서 알려주셔도 좋아요. 나도 이제 좀 안다. 이런 기분 쏠쏠하실걸요. 할머니, 이 여름은요. 그냥 참아내는 계절이 아니라 지혜롭게 보내는 계절로 바꿔보자고요. 전기세 걱정 말고 시원하게 편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보내보자고요. 손주는 늘 여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와서 물어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팁 더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